호주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미국이나 특히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회복이 다 됐어요. 거의 회복이 아니라 뭐 저는 산을 뚫고 올라가는 것 네. 같은 차트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한국 네. 뭐 코스피 맞습니다. 시장 같은 전체가 뭐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큰 회복을 못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자, 안녕하세요. 호돈이의 인프로 이민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로몬스 웰스 매니지먼트의 신용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PD가 없습니다. 이 PD가 이제 슈퍼바이징만 하기로 했습니다. 저기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저기 이 PD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스트럭처를 좀 바꿔서요.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 거고 이제 또 손님들도 좀 바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스트럭처를 좀 바꿨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식 정말 핫합니다 지금. 네, 주식이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주식이 이제 호주 주식을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그쵸.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신 대표님이 저희가 이렇게 빨리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살까요? 팔까요? 지금 상황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급변하게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시장 네, 전체가 네. 아시다시피 미국에 대한 이제 대선에 대한 좀 불확실성도 네, 이제 네. 어느 정도 확실성이 좀 생겼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생겼는데 어쨌든 좀 전례 없는 그런 좀 이벤트가 많았죠. 네, 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지지자분들 통해서.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그런 좀 진짜 임팩트가 있는 역사적인 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또 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이런 보통 거예요, 그런 또. 이벤트가 있었을 때는 네. 보통 쇼크성으로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블루 웨이브라고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 바이든 이제 곧 이제 대통령 되실, 저희가 이제 방송이 올라갈 때쯤에 대통령이 이미 되셨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렇네요. 네. 네. 근데 지금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fiscal policy,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재정 정책을 크게 펼치려고 하는 이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그 플랜 때문에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기대감이 네. 오르고 있다는 거죠. 계속 그 네, 증상이 뭐 이제 2,000불씩 주머니로 넣어준다는 네. 그런 말이 지금 이제 이가 돌고 있고, 조 바이든도 그거를 공약으로 또 이제 대통령 되실 분도 이제 거시기도 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증시가 당분간은 어느 정도 그래도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더 많나요?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현금의 유동성 때문이에요. 유동성. 뭐 금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아시다시피 최저 금리를 보여주고 있지만 네. 이 지금 재정 정책을 통해서 직접 돈을 쏴주는 거는 거의 낙하산처럼 이제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네, 건데, 네. 그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소비자들의 이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또 현금을 또 보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월마트를 이제 최근에 가보신 분들이 또 얘기를 들어보면 월마트의 앞에를 다 가보면 다 뭐 999불, 1000불씩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주머니에 지원금이 나왔다라고 하면 네, 재난지원금이 네. 그렇게 맞춰가지고 799불, 뭐 999불 이런 식으로 제일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배치를 해둔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또 리테일 업계의 또 어떻게 보면 테크닉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네. 호주 증시를 좀 최근에 살펴보게 되면 호주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미국이나 특히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회복이 다 됐어요. 거의 회복이 아니라 뭐 저는 산을 뚫고 올라가는 것 네. 같은 차트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한국 네. 뭐 코스피 맞습니다. 시장 같은 전체가 뭐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큰 회복을 못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호주 전체 증시의 30% 정도가 금융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20% 정도는 원자재주로 이어져 있는데 원자재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어요. 성장을 네. 많이 네. 하고 네. 오히려 지속적으로 계속 좀 성장이 더 가능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어떤 네. 주식들은 근데 이제 좀 호주의 섹터들이 워낙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좀 전체적인 영향 때문에 지수 자체는 많이 올라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코비드를 통해서 임팩트를 받았던 그 기업들이 그 재정상까지 지금 기업의 수익률을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네. 특히 부동산 신탁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상당히 큰 부진을 또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조금 unclear하게 네. 보이고는 있습니다.
원자재가 지금 튀고 있어요. 계속 튀고 있는데 원자재를 지금 사야 되나요? 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꽤 많이 그러니까요. 올랐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안 사면 또 소외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호주의 좀 큰 광산 기업들을 살펴보게 되면 네.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데 그게 보통 이제 호주에서 가장 첫 번째로 수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아이언 오가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 원자재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이제 서비스업의 이제 그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매니팩처링 인덱스라고 해서 네. 그 매니팩처링 인덱스라든지 그 전체 서비스와 그 생산 그 지수들을 살펴보면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V-쉐이프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예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이게 과연 U-쉐이프일까, L-쉐이프일까, 네. 뭐 지속적으로 장기 침체가 될까 안 네, 될까를 네, 보고 네, 네. 있는데 그거는 지금 바로 리바운드가 돼서 네. 모든 지수들이 경제 지수들이 보게 되면 상당히 가빠른 회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 뜻은 뭐냐면 그만큼 소비자들의 디만드가 높아졌다는 얘기고 네. 최근에 호주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펜트업 디만드라 그래서 이 지금 거의 뭐 9개월, 12개월 동안 집에 갇혀서 자가격리 하셨던 분들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심리 상태가 지금 현재 뭐 의류도 마찬가지고 호주 측 의류도 마찬가지고 네. 액세서리도 마찬가지고 네. 세일즈 피겨가 코로나 전보다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뜻은 그만큼 소비를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신차 네. 매니팩처링 같은 것도 살펴보더라도 그 수치도 최근에 코로나 이전 단계로 이미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카에 대한 디만드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스틸 그러니까 차를 만들려면 스틸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철광석이 주 원료로 되고 이제 재단을 제공을 해서 그 철이 만들어 주는데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 정부에서 이 일자리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이제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다리도 지어야 되죠, 포트도 지어야 되죠, 뭐 에어포트도 새로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원자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근데 중국과의 이 그렇죠. 안 좋은 관계 호주와의 때문에. 네. 안 좋은 관계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석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타격을 입었는데 네. 최근에 뉴스를 살펴보게 되면 중국에서 석탄 이거 생각을 안 하고 제재를 좀 건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석탄을 이제 수입을 뭐 전면 금지를 시켰는데 중국에서 대부분 석탄 발전소가 아직도 상당히 많이 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블랙아웃까지 겪으면서 그쵸. 정전 사태까지 겪으면서 네. 최근에 호주와의 인연은 아예 끊을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이언오 그러니까 철광석에 대해서는 호주 아니면 나올 수가 지금 현재가 잘 없어요. 그렇죠. 네. 남미에서 보통 이런 철광석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남미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프로덕션이 딜레이가 많이 되고 있고 100% 돌아오기까지는 아직까지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네. 전문가분들은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원자재들이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 좀 고공을 행진이라고 하지는 그렇지만 코모디티 그러니까 전체적인 원자재 섹터들이 좀 더 좋은 호황을 누르는 시대가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그 철광석하고 그런 게 좀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라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철광석주들이 보니까 뭐 큰 BHP 뭐 이런 데는 빼고 다 뭐 20센트, 30센트 맞습니다. 이래요. 조금만 튀면 이게 변동률이 너무 커서요. 네. 좀 불안한 감도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도 그래도 이게 살만한가 광석주가? 네, 뭐 철광석뿐만이 아니라 뭐 네. 호주에 뭐 구리도 있고요, 뭐 그 외로 이제 뭐 리튬도 있고요. 네. 근데 그런 회사 중에서 마이닝 섹터 회사들만 탑으로 쳐다보시게 되면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들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20센트 뭐 이렇게 트레이딩 되는 좀 마켓캡이 작은 기업들은 아직 프로덕션을 못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모디티 투자를 하려고 결정하신 분들은 그런 데에 들어가시면 네. 오르는 것도 그만큼 빠르게 오를 수도 있겠지만 떨어지는 것도 그만큼 빠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호주에 있는 광산주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좀 스몰 캡들은 우리가 크게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그래도 최소 못해도 시가총액이 뭐 1 빌리언 이상에 있는 회사들을 이상. 좀 살펴보시거나 그 이상에 있는 그 1 빌리언까지 사실은 스몰 캡이라고 호주에서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에 있는 좀 그 회사들을 추려 보시면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뭐 우라늄 관련해서도 이제 미국에서 뭐 이 리뉴어블 에너지를 좀 선택을 한다기보다 네. 이 핵 융합
그 발전소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아니면 핵 발전소를 지금 오히려 바이든이 추가적으로 좀 더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요? 네, 우라늄 관련된 주가들이 최근에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부분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싶으니 그 리뉴얼 에너지 그러니까 깨끗한 신생 에너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하고 좀 반대되는 게 아닌가요? 뉴클리어 같은 경우도 신생 신생 쪽이에요? 그렇죠. 리뉴얼 에너지는 맞죠. 사실은 네, 네. 그 공해가 만들어지는 그런 네. 파워 플랜트는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뭐 이제 그런 좀 뭐 이제 일본에서 있었던 뭐 그런 사태들의 뭐 큰 위험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지진이 잦은 지역도 아니고 네, 사실은. 근데 조 바이든 자체는 원래 예전부터 이 핵발전소에 대한 그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에 대한 그 선호도가 더 높았던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에 오히려 블루 웨이브가 되기 시작하면서 뭐 상하원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지금 다 이제 블루 웨이브로 정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라늄 가격들이 조금씩 상승하고는 있어요. 네, 네. 아직 뭐 30불대 파운드당 2-30불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뭐 이제 50불대까지 혹시라도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이제 호주가 아마 세계에서 세 번째 탑3 안에 드는 우라늄 매장량으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런 부분들도 원자재 자체가 우라늄뿐만이 아니라 뭐 그 외 다른 원자재들도 사실은 사고 팔 수 있는 금융 상품이기도 하고 뭐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뭐 이제 거래 품목 중에 하나예요. 커모디티 네, 자체가. 네, 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뭐 리플레이셔너리 인버러먼트라고 하는데 좀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될 때는 예전 히스토리를 살펴보게 되면 원자재 자체에 투자를 들어가는 그런 좀 펀드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인버러먼트에 있어서 그 원자재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아니 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그런 걸 좀 대비하는 어떻게 보면 전략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호주는 그러니까 뭐 거의 커모디티가 금융주하고 주니까 그 저공캡에 있는 그 석탄 있잖아요. 석탄. 네, 네. 석탄이 언제 풀릴까요? 중국으로 가는 석탄이? 사실은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바이든 네. 대통령이 아무래도 그 예전에 있었던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중국과의 그런 텐션이 네.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네. 호주는 약간 좀 미국 편을 들었다가 네. 지금 이런 좀 봉변을 당하고는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무역 전쟁이 네. 미국과 중국에서 지금 약간 중국과 호주로 따로 옮겨온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석탄이 언제 풀릴 것이다, 와인이 언제 풀릴 것이다, 솔직히 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생각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중국이 지금 아직까지는 퍼더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호주가 정말 중국에게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는데 당분간은 이런 좀 텐션이 유지가 되다가도 혹시 네. 이제 대통령이 교체가 미국에 되고 어느 정도 프렌들리한 인버러먼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좀 좋은 좀 풀리는 게 좀 더 제재가 풀리는 게 좀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 게 스콧 모리슨 저희 이제 그 프라임 미니스터가 LNG 맞죠? 네. LNG에 집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네네. 보통 한국 같으면 이제 정부가 미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100% 오르거든요. 네. 근데 LNG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몰라요. 사실 잘 모르는데 가스니까 뭐 산토스 뭐 네. 그 어디 있죠? 또 네, 우드사이드라든지. 예, 우드사이드 네. 페트로리움 네, 네. 그게 좀 많이 올랐어요, 벌써.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보통 한국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기업들 그렇죠. 네. 2차로 들어가는 기업들 네. 그런 네. 데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지 LNG에 대한 디만드는 앞으로도 뭐 지속적으로 오히려 늘면 더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아직까지 네. 근데 뭐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것도만 살펴보더라도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버스들이 다 LNG 버스로 이미 가스. 되어 있고 네. 한국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인 버스가 LNG 가스 버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디만드가 높아지고는 있는데 네. 사실은 호주에서 정부가 막 민다라는 사업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혜를 보는 건 맞지만 사실은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뉴스에 많이 사고 그리고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편들이 많이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그런 좀 그 코럴레이션 그러니까 좀 연동성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팩터들이
막 어마어마한 정책 그린 정책 같이 해서 막 정말 한 대만 몰아주지 않는 이상은 네. 호주에서는 어느 정도 좀 페어한 마켓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사실은 뭐 더 오를지 안 오를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네. 다만 좋은 점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좋은 테마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LNG가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모디티에 뭐 저희가 뭐 생각해 볼 거 아니면 그럼 집중해서 봐야 될 거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호주가 거의 이제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경제를 살리려면 어차피 그 인프라에 돈을 쏟아야 되니까 네. 철광석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튀는 게 이제 저희 이제 호주잖아요. 네네. 호주의 철광석 주식들이 오르는데 저희가 진짜 자세히 봐야 될 거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될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구리도 나쁘지 않고요. 구리 같은 부분이 최근에 새로 이제 개발되고 있는 여러 전자기기들의 아니면 오히려 배터리 같은 부분에도 좀 어느 정도 원자재로 쓰이는 부분도 있고 뭐 최근에 이제 뭐 리튬은 이제 뭐 리튬도 마찬가지죠. 리튬도 어느 정도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으나 많이 올랐어요. 네. P로 시작하면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리튬 같은 경우는 제가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처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배터리 테크놀로지 기술 자체가 지금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코발트가 좀 더 들어갈지 그쵸, 코발트도 리튬이 뭐 네, 들어갈지 아니면 아예 리튬 전지를 뺀 뭐 다른 그런 뭐 고체 배터리가 생길지 네. 아직은 장기적으로 예측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네. 주 베이스 코모디티 그러니까 가장 거래가 많은 상위 5개의 코모디티들만 잘 살펴보시더라도 충분히 그 안에서 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때 코모디티까지는 뭐 코모디티하고 저희가 알아볼 게 이제 은행주하고 택 주식 뭐 네.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여기서 잠깐 끊어가고 네. 택 주식하고 이제 금융에 대해서 한번 다음 편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